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춤이란 옮김.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긍정적인 자세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은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 이들은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까지 감내해야 한다. 고통과 상실을 겪을 때 힘든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이른바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겪는 진짜 감정들을 품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 어떤 점에서든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갖고 긍정적이 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재난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위기 앞에서도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영성이 부족해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고통을 드러낼 여지를 주기보다 진부한 조언을 일삼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많은 점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오히려 상처가 보이지 않게 덮어만 두는 반창고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나는 고통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다. 그래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먼저 고통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선물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어 상실과 슬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실제로 우리를 더 인간적이게 하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신성에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된다. 밤새 뒤척이는 동안 나는 임사체험 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해 보았다. 첫째,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암을 부른 것이 아님을 배웠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자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는데 내가 고통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내가 고통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덮어두면서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고통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물이 나에게 왔다. 암에 걸리기 전 나는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사랑받고 싶었으므로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살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재빨리 억눌러 버렸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랬으니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온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내 생각이 암을 만들어냈음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러자 내 생각이 두려워졌다. 그러자 또 내 생각을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나는 두려움의 끝없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내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적인 내 생각도 나의 일부임을 알았을 테니까 말이다. 내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고 그러한 부정성이 나쁘다고 믿었던 탓에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그러므로 그 이메일을 읽고 난 후 몸과 마음이 무거웠던 그날 아침, 나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려고 하는 상태로 끌려 들어와 있었던 셈이다. 그때 데니가 빨리 호텔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남은 가방 하나를 마저 쌌다. 그리고 곧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로비 반대쪽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금발머리를 한 여성이 웃으며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리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어제 선생님 강연을 들었어요. 정말 좋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고마워요. 기쁜 마음보다도 안도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말했다. 괜찮고 말고요. 무슨 질문인가요? 내가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리아나가 말을 시작했다. 워크숍도 열고 강연도 해서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혹시 이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은 없을까요? 나는 그런 질문은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주었다. 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정확하게 질문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인 경우가 많고 그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단지 당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반대로 당신 자신을 기운나게 하는 건 뭐든 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을 나누세요. 초점은 청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어야 해요. 당신 스스로 기운내서 열정적으로 사는 한 당신은 그저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다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리아나가 물었다. 저 자신만 돌보면 되고 제가 믿는 일, 제가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고 거기서 배운 것을 진심을 다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내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슴으로 살 때 우리는 메시지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 제가 청중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역행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네, 정말 그래요. 바쁘실 텐데 고마워요. 아리아나가 말했다. 그런데 고맙다는 그녀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방금 내가 한 말이 바로 나를 위한 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들어야 할 답변들이었다.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고 큰 힘을 얻은 것 같았다. 아리아나가 나를 재빨리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한 것도 데니가 빨리 가자고 재촉한 것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는 호텔 밖에서 기다리던 차에 올라타 공항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느꼈던 압박감과 긴장감이 사라졌다. 나는 더 자유롭고 더 생생해지고 더 편안해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그 이메일에 대해서든 다른 어떤 것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슬퍼하던 젊은 엄마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준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것이 내 가슴이 시킨 일이었으니까. 내가 늘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 보니 아들을 잃은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특히 내가 그녀의 슬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도 않고 진부한 말이나 충고로 자기 고통을 일축해 버리지도 않아서 참 고마웠다고 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 개발, 영감, 영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작가나 강연자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자신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하는 함정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통한 권위자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깊은 인상을 주려다가는 진정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나는 절대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자세 못지않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도 인생의 여러 사건과 상황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순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다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수록 기쁘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더 자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수록 그 느낌들을 더 많이 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긍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억지로 긍정적이 된 상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이다.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망, 좌절, 고통, 슬픔, 비탄을 포함한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야 한다. 이것들이 우리 인간성의 깊은 속성이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